예, 시장의 흐름이 또 바뀌는 시간 11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오후장 전략 세우죠. 오후장 터닝포인트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조금 애매하죠. 오늘 쉬고 한 월요일 같은데 목요일이고요. 내일 또 금요일이고요. 여러 변수들이 좀 오락가락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도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줄어들어 있고요.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리고 우려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안 한다. 그랬는데 인하도 어렵고 이 역시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창한 본부장님, 통화정책 관련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략은요? 네, 일단 뭐 영향이 없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아웃퍼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쉬었던 그 날에는 분명 나스닥, S&P 그리고 다우존스에 대한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나스닥 2% 급락했죠. 예. 네, 합하면 거의 이제 2% 후반이 나스닥이 빠졌는데 금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대 이상 올라주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말로 올라서 0.3% 정도니까 마이너스. 이 정도면은 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단기간에 한 5% 이상 빠졌는데 그거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다행스럽게도 없었지만 일단은 현재의 데이터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인하하기도 좀 쉽지 않은 흐름들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데이터가 당연히 나쁘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야 되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선지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던 게 어쨌든 상승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만들어질 정도로 시장에서 주목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QT 축소를 하는 부분에서의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좋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물가에 대한 부분들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추후에 나오는 이런 고용 데이터들에 의한 이제 이 흐름들이 결국엔 좀 부담감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패드워치에 대한 내용을 보시더라도 사실상 이제 9월 넘어서의 좀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 자체는 또 그 안에서의 물가지표 데이터들의 변동성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인하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물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좀 굉장히 강한데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에 대한 발표 뭐 이제 산자부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뭐 목표 주가 10만 원대 이상은 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추가적으로 오늘 12만 원짜리 목표가도 또 추가로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들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데이터 단에서의 긍정적인 기조가 있는 산업군들에서 강세 흐름 그리고 미선물에 대한 지금 5% 정도 0.5% 이상 상승 기조가 미니 S&P와 나스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물에 대한 흐름들이 나름대로의 좀 증시의 하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마이너스인데 우리 시장 강하다고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밀리고? 네. 자, 4월에 여러 변수들 어쨌든 잘 넘어왔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5월에는 팔아라는 격언,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조정시 매수할까요? 지난 FOMC 이전 우리 목요일 방송에서도 5월 사야 됩니다 라고 하 본부장님하고 같이 동일한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요. FOMC 회의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 동결입니다. 결국에는 PC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았었던 모습에서 PC 물가지표와 FOMC 회의는 한 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도 충격적인 발언보다는 오히려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있었고 혹여나 이런 물가의 진정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에서 파월이 혹여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파월의 입에서 오는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FOMC 회의는 PC 물가지표 발표와 함께 한 세트로 볼만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유독 강조드렸던 것이 QRA, 분기 국채 발행 규모였죠. QRA 발표도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 이후로는 이거보다는 더 국채 발행 규모를 늘려나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재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의 하락에 대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더욱더 비둘기적인 요소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옐런 재무장관과 재무부에서 바이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QT 테이퍼링에서부터 바이백까지 시장 증시 부양에 대한 시그널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더라.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1월 조정이 나왔을 때에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과매수에다가 금리 인하 경로가 후퇴했습니다. 5에서 7회 정도였는데 3회까지도 후퇴를 했고요. 이번에는 3회 좋겠다. 오케이. 3회라는 시장의 컨센이 있었지만 금번 FOMC 회의 이후에는 연내 1회로 컨센이 축소되는 모습들이 4월 조정으로 이미 우리는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럼 1월 조정 후 2월, 3월 반등이 나왔고요. 4월 조정 후 5월, 6월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간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고금리, 고환율에 대해서는 FOMC 회의, QRA, 바이백까지 나타나면서 금리의 진정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 국제유가도 3% 정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에 대한 모습들이 일부 진정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면 저는 4월 조정 후 5월, 6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1차 코스피의 목표치를 2750포인트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5월 시장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5월에 대한 흐름들 나쁠 것 없다. 오히려 이제 상승 모색을 해 나갈 걸로 두 분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FOMC 결과를 가지고 시장 예측해봤고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파두가 발목을 잡으면서 반도체주가 조금 쉬고 있죠. 예, 파두는 아시는 것처럼 뭐 부실 상장에 대한 우려. SK 하이닉스는 파두가 거기 주요 납품처라고 해서 뭐 납품한 거 제대로 맞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또 뭐 자료 내라고 수색하고 이런 게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하창한 본부장님. 다만 좀 쉽니다. 반도체가 주도주이긴 하나 조금 쉬어가겠습니까? 일단은 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달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소형주들보다는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의 약진 흐름들이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늘 슈마컴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매출 일부 좀 한 2% 정도 예상치 하회한 것 부분들,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우리가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콩콜 자료들을 봤을 때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수요단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일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양치기 소년 섹터처럼 매년 좋아진다 하던 게 이제 드디어 3년 만에 좋아지고 있는 초입 부분에서 이게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일부 물음표는 있는 상황입니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서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 눌려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차적인 눌림목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 쪽에 대한 이런 뭐 HBM3E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5월 11일이 또 토요일이니까 13일에 나오는 또 수출 데이터에서 이런 성장폭 자체가 좀 꺾이는지 그런 퍼센테이지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해주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거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잡히는데 여전히 상승으로 보셨고요. 소부장보다는 전략적으로 대형주. 대형주는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힘을 조금 더 실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허반석 의원님, 그러나 또 사실은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는 재미없어 하죠. 그죠? 그래서 소부장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데 반도체 전략 좀 알려주세요. 반도체 이야기 매번 이 시간 두 번째 코너에서 질문으로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반도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반도체 보시자 아비코전자, ISC,
원익 IPS 정도는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아비코전자가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면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차례로는 ISC와 원익 IPS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적 기대감들, 그다음 실적 개선에 대한 모습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로 우리 시장은 조금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들도 있죠.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와 관계가 깊은 ISC도 깊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매수가 유효한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두에 대해서는 파두는 접어두고 우리는 수익볼 종목을 파보자. 라고 조금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드릴 때 파두의 실적 뻥튀기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몸담았던 인원들이 파두 상장 또는 파두에도 몸을 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파두의 최대 매출처로 지목이 된 SK 하이닉스의 자료와 함께 대조를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고 꼭 짚어볼 부분들은 불법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다시는 이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엄벌이 있어야 또 재발에 대한 방지, 그다음 제도 개선까지도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은 10년 동안 3번의 사이클이 있었다. 10개 분기 상승, 4개 분기 하락. 그리고 다시 10개 분기 상승, 4개 분기 하락. 그리고 5개 분기 하락 후 반등을 시작한 모습이고요. 10개 분기 중 우리는 3개 분기 정도의 반등을 지금 목도하고 있더라. 그럼 적어도 남은 5개 분기 이상은 반도체 전반에 걸친 실적 개선과 상승의 사이클이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파두는 접어두고 수익볼 종목을 우리는 파보자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부장 쪽은 이제 차트상 저위험 구간 허반석 위원님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런 기업들 뭐 ISC, 아비코전자, 아까 또 원익 IPS.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기존의 뭐 HBM이나 이런 뭐 이슈로 올라갔던 것보다 덜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보면 약간 레거시 쪽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네.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에 있어서 훼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다른 반도체 쪽에서의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가 이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예. 나타날 기대가 담아볼 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역시 한쪽에 가지고 가야 될, 버리면 안 되는 섹터입니다.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터닝 포인트 세 번째 내용 볼까요? 일본, 중국의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뭐 5월에는 쉬는 날이 많은데요. 소비주, 중국 관련주, 기대감. 대표적으로는 화장품이 뭐 제일 빨리 갔었던 거고요. 그러고 보면 카지노 이런 건 좀 약하고 오늘은 이제 항공주도 좀 움직입니다. 호반석 의원님, 소비주 투자 아이디어 주세요. 네, 롯데관광개발이랑 파라다이스는 관련해서 탑픽으로 관심 종목으로 이미 다른 종목 추천 방송에서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4월 말 5월 초 일본과 중국의 황금 연휴를 맞아서 외국인들이 한 18만 명가량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엔저 현상 때문에 더 멀리 가기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그 다음에 더 비싼 달러 기준의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쪽으로, 그래서 하와이로 가려고 했던 여행객들이 한국을 더욱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카지노, 유통, 레저 업계에 특수가 5월 달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강해지면서 이미 화장품 쪽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셀온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조금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앞서서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 호텔과 카지노 쪽에서의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 쪽에서는 노랑풍선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같이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행객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텍스 리펀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수 있죠. 글로벌 텍스프리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강한 상승 이후에 프랑스 법인의 영업 정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하락을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프랑스 법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이 한 33.3%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와 시총이 30% 이상 42%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얼추 반영이 되지 않았나. 아직까지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글로벌 텍스프리도 조정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차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다 더해서 면세 관련된 쪽은 조금은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면세점 직접 방문해 보시면 면세점에서 사시는 것보다 백화점에서 사시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유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면세 업종에 대한 기대보다는 호텔, 관광, 카지노, 여행 쪽으로의 포트 구성, 그리고 화장품은 새로운 가능성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재 영역으로 남겨놓으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 관련된 이야기 쭉 해주셨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코멘트를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게 좋게 봤고 그죠. 국내에도 관광객 많이 들어오면서 텍스 리펀드하고 또 프랑스에서의 파리 올림픽 이것 때문에 사실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 이후에 그쪽이 프랑스 법인이 그 사업을 안 한다. 혹은 이제 프랑스 법인하고는 국내 사업은 뭐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나올 때 회사 측에서 그거는 좀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기대감이 한뜩 부풀러다가 그렇습니다. 급락이 나왔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예 눈여겨 다시 볼만하다. 정리를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또 네 번째 내용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업 밸류 관련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오늘 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 오후군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금융주, 특별히 뭐 은행주 이런 거잖아요. 조금 눌리는 구간인데 무슨 내용이 이번에 나올까요? 하창한 의원님. 그리고 네 이런 뭐 눌린 종목들은 기회가 되나요? 일단은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2시에, 오후 2시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얘기 외에 뭔가 혹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제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이런 방향성 자체가 조금 더 강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엔 중요한 포인트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법안과 사실 연관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로 만약에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에서도 일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세로 뉴스로 만약에 작용이 된다면 주가의 하락폭이 나올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조정받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미 좀 선제적으로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막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그냥 모아 가신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적으로 좀 노려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일부터 시작이니까 그런 이제 흐름들에서 일부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눌림목 매수로 모아 가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회가 날 때마다 좀 포트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되,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때 저 PBR이 만약 20%로 내가 담으려고 예상을 했는데 뭐 지금 당장 20% 다 넣어버리면 눌림목 매수가 아예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조금씩 포트 비중을 채워 나가신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이런 변동성에도 충분히 끌고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 체크해봤고요. 네, 네 가지 이슈 봤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또 공략할 만한 종목들 바로 보도록 하죠. 네. 먼저 하창한 문무장님은 4월 25일 날 관심주로 주셨던 태웅이 6%가량 지금 상승해서 잘 순항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 뭐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리뷰하는 것들은 특별한 코멘트가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 관심주 뭡니까? 네, 저는 AP위성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이제 좀 선두로 달리고 있는 기업은 한화시스템이나 세트랙 I라는 종목인데요. 좀 후발로 같이 따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봐서 AP위성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위성통신 단말기와 위성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인 이런 단말기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주항공청 개청이 5월 말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를 기반으로 해서 24년부터 26년까지 정부 주도와의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발주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세트레가이가 먼저 간 거는 그건 역대급 수주잔고가 이미 깔려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오는 거고,
AP 위성 같은 경우도 한 500억 정도 수주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200~300억 정도의 추가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중으로 본다면 또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쫓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UAE 이동통신자 사업자도 뚜리아의 이제 위성통신 단말기 독점 납품이 하반기부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좀 이제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주가의 우상향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9,500원을 잡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산업적인 주목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좀 고가 랠리가 나왔었던 22,000원까지는 상방 열어놓고 1차, 2차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5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이 부분 이탈을 한다라면은 손절보다는 지금 자막이 잘못 나오고 있네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니고 AP 위성이죠? AP 위성입니다. 보셔주세요. 네네. 네, 14,000원대, 14,400원대 좀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비중을 확대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잘못 나갔으니까 정정해야죠. 다시 한번 자막 주세요. 자막 주시면 AP 위성 관심주고요. 목표가는 19,500원, 손절 라인은 15,500원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허반석 위원님도 4월 18일 날 오피스넷 8%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 뭡니까? 오늘 관심주는 루닛입니다. 이제 AACR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아스코 ASCO가 있습니다. 미국의 임상 종양 학회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열리고 루닛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이곳에서 성과 발표가 있었고 이번에도 7편의 논문을 통해서 초록을 통해서 연구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볼파라 인수가 완료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2 발행에 대한 공시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볼파라 인수를 12 발행을 통해서 모든 자금 조달을 완료했는데 12 자금 조달 규모가 1,700억 원을 넘어갑니다. 이러한 12를 발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루닛의 주가가 워낙 매력적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볼파라 인수와 루닛의 시너지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이런 발행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엑스레이 검진 자료를 AI가 학습함에 따라서 검진에 대한 정확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파스넷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루닛도 마찬가지로 12 발행에 대한 발행가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8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5만 5천 원인데요. 오파스넷하고 루닛에 대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 라인 긋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주식사관학교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와 QRA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5월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군요. 네. 루닛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 오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